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도현 45살의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를 정리하고 있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10시간이 넘는 일과에도 지치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네요. 이번 달도 어떻게든 버텼네.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빠듯하지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3년 전 아내 서지영과 두 아이 민석, 서연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죠. 물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도연에겐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게 내 사명이야. 도연은 모니터를 끄고 사무실을 정리합니다. 빈 컵라면 그릇과 커피잔이 책상 위에 쌓여 있어요. 아내가 없는 3년 도연의 저녁은 늘 이렇게 끝났죠. 홀로 식사하고 홀로 일하고 홀로 잠듭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면 도연은 아이들 사진을 꺼내봅니다. 곧 방학이면 볼 수 있겠지. 사진 속 민석은 14살 중학교 2학년, 서연은 11살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두 아이 모두 도연을 닮아 눈이 크고 선한 인상을 지니고 있죠.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 모든 희생이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도연은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아이들은 잘 지내? 다음 주에 학비 보낼게.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리지만 답장은 오지 않아요. 요즘 들어 지연의 답장이 점점 늦어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바로바로 대답해주던 아내였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 연락이 뜸해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텅 빈 공간에 불을 켭니다. 달력을 바라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네요. 처음엔 1년만 다녀오겠다던 계획이 어느새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최근 통화를 떠올립니다. 여보, 애들이 이제 적응도 했고 돌아오기 아쉬워하네. 조금만 더 있다 올게. 도연은 그 말을 이해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더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죠. 왜 화상통화 때 아내는 항상 피곤해 보일까? 왜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잘 안 할까? 왜 지연은 미국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까?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게 팬 이마, 희끗해진 머리카락, 지친 눈빛. 도연은 한숨을 내쉽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다 아이들 위해서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또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미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도연은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것이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으며 말이죠. 저녁 늦게 울리는 전화. 미국에 있는 지연의 전화입니다. 도연은 반갑게 받아요. 여보, 잘 지내지? 응, 여기는 다 괜찮아. 근데 우리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도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집니다. 알았어. 애들 공부가 중요하니까. 필요한 거 있어? 이번 달에 학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도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알았어. 더 보낼게. 애들한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지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 그리고 자꾸만 늘어나는 체류기간. 하지만 도연은 의심을 떨쳐냅니다. 지연은 자신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니까요. 그녀를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한 아파트. 서지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38세,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영어도 서툴러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때는 매일 도연에게 전화해 울며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었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지연은 립스틱을 바르며 웃음 짓습니다. 이제 그녀는 달라졌어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에 한인 친구들도 생겼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민호, 42살의 미국 시민권자죠. 한국에서 건너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군 남자입니다. 지연과는 한인 교회에서 만났죠. 지연 씨, 준비됐어요? 민호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지연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문을 엽니다. 네, 다 됐어요. 애들은요? 애들은 먼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민호는 지연의 짐을 들어줍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가족이라. 지연은 가끔 이 단어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 감정을 밀어냅니다. 이제 민호와 함께하는 생활이 더 행복하니까요. 차 안에는 민석과 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두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지 2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민석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말수가 적어졌고 서연은 부쩍 자랐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민호를 새 아빠라 부르며 제법 친해진 듯합니다. 다들 안전벨트 맸지? 민호가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옆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봅니다. 도연과는 다른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는 남자였어요. 무엇보다 지연을 사랑해주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도연은 항상 일에 묻혀 살았지만 민호는 지연을 첫 번째로 생각해 주었죠. 엄마 아빠한테는 언제 말해요? 갑자기 서연이 뒷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굳었다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곧 말할 거야. 사실 지연은 도연에게 민호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돈을 보내주는 도연이 필요했으니까요. 게다가 이혼을 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테고 그건 지연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 지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도연의 전화였어요. 지연은 당황하며 전화를 무시합니다. 누구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한국에서 온 전화야. 지연은 민호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고 운전에 집중합니다. 그는 지연이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연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녁 호텔방에서 지연은 아이들이 잠든 후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해, 전화 못 받아서. 애들 데리고 학교 행사 중이었어. 다 잘 지내. 걱정 마. 거짓말이 점점 쉬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저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지연은 도연의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 두 남자 사이에서 편안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뭐예요? 민호가 뒤에서 지연을 안았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에게 기대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메시지 확인하고 있었어. 우리 지연 씨,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우리 생활에 집중해요. 애들도 이제 적응 다 했잖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아이들은 민호의 성까지 따라 부르며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도연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 생활의 편안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그 그리움을 점점 지워가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저녁, 도연은 오랜 친구 정태호와 포장마차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30년 가까운 우정을 이어왔죠. 태호는 유학 설계사로 일하며 미국 교육에 대한 정보가 많은 편입니다. 요즘도 계속 돈 보내냐? 태호가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애들 학비에 생활비에 매달 꽤 큰 돈이 들어가지.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도연아, 내가 뭔가 물어봐도 될까? 도연은 친구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합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너, 지연 씨가 미국에서 뭐 하는지 정확히 알아?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애들 돌보고
가끔 파트타임도 하고. 태호는 한숨을 내쉽니다. 미안한데 내 지인이 뉴저지에 살거든. 얼마 전에 지연 씨를 봤대. 근데 미국서 새 남자랑 살고 있다더라.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태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합니다. 그 남자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업한대. 꽤 잘 사는 것 같고 심지어 아이들 교육은 뒷전이고 새아빠랑 여행 다니기 바쁘다더라. 애들도 그 남자 성으로 불리고.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소주잔을 내려놓으려다 그만 테이블에 엎질러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진 것, 화상 통화를 꺼리는 것, 아이들의 어색한 태도, 모든 것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확실해? 내 지인이 확실히 본 거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너한테 이런 말해서.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도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미국에 가봐야겠어. 지금? 응, 당장. 아이들을 봐야 해. 이 모든 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태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봅니다. 진정해, 도연아. 섣불리 행동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하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3일 후면 미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거실에 앉아 지난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지연의 짧은 대답들, 얼버무리는 설명들,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점. 어떻게 이럴 수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년간의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잘 지내고 있을까? 정말 새 아빠를 따르고 있을까? 뉴저지 공항에 도착한 도연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과 시차 적응으로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지연이 보낸 주소, 아이들이 다닌다는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도연은 학교 앞에서 택시를 세웁니다. 하교 시간에 맞춰 도착했네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석과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아, 서연아. 도연의 목소리에 두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봅니다. 순간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달려가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아이들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천천히 도연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도연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아빠, 여기 왜 왔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핍니다.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민석의 눈빛에는 어딘가 위축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빠랑 잠깐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할까? 도연은 근처 카페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학교는 어때? 공부는 잘 되고?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짧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도연은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엄마도 괜찮아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집에 새로 온 아저씨는 어때?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민석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태호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알게 됐어. 그 사람, 너희에게 잘해?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합니다. 새아빠 무서워요. 화내면 소리 지르고. 민석이 급히 동생의 말을 끊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하지 마. 도연은 아이들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민석아, 솔직히 말해도 돼. 아빠가 다 들을 준비됐어.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엄마도 우리 잘 안 챙겨요. 요즘은 새아빠랑 여행 다니느라 바빠요. 우리끼리 집에 있을 때가 많아요.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연이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혹시 집 주소 알려줄 수 있어?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연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저녁, 도연은 지연이 사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의 2층 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찼어요. 도연 씨? 도연의 뒤로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민호였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 애들 아빠예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도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집 안으로 들어선 도연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소파에는 와인 잔이 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저녁 식사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같았습니다. 도연의 가정이었어야 할 모습이었죠. 설명해 줄 수 있어? 도연이 지연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도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세상?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계속 돈을 받았어? 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곧 반격했습니다. 그건 애들 교육비니까. 당신은 아빠잖아요. 도연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아빠? 그럼 왜 애들은 이 사람 성을 따라 부르게 했어? 왜 애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아?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봐요, 진정하시죠. 우리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우리 집이라고요? 이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사는 집이에요.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아내? 이제 아니에요. 우린 이미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넌 무능력해서 아빠 노릇도 못했잖아. 그 말에 도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력적인 행동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한국 돌아갈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안 돼. 애들 못 데려가.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충분해. 게다가 불륜까지.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할 거고 친권도 요구할 거야.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항상 순하고 말 잘 듣는 남편이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애들은 내 아이들이야. 민호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해요, 지연 씨.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죠. 민호의 말에 지연은 약간 진정됐지만 여전히 표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아이들의 새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연 씨만 원했어요.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죠. 이제 진실이 드러났네.
당신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고 지연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나는 법정에서 이 모든 걸 밝힐 거야. 도연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함께 올게. 아이들 짐도 준비해놔. 문이 닫히고 지연은 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아이들 원하지 않는다고?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 하지만 사실이에요. 난 처음부터 당신만 원했어요. 아이들은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지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연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민호는 자신의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약속대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지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현지 변호사를 긴급히 고용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 서류예요. 내가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에요. 도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서지연 씨, 현재 상황에서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와 아동 방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젯밤 민호와 심각한 말다툼을 벌인 후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지연은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애들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일단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해. 지연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서연이 뒤돌아보며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민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사랑과 헌신을 배신하고 아이들을 소홀히 했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결국 연락해왔지만 그것은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당신 남편이 소송을 걸면 제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도연과 아이들. 긴 비행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얘들아, 이제 집에 왔어.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민석은 비행기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연만 가끔 창밖을 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택시를 타고 도착한 집은 예전에 가족이 함께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이 집을 지켜왔어요. 언젠가 가족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예전 그대로네요. 민석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어요. 응,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그들의 방도, 책상도, 심지어 좋아하던 장난감까지. 아빠가 다 보관했구나. 서연이 자신의 인형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너희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첫날 밤 도연은 아이들을 각자 방에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도 옮겨야 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시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간단한 샐러드. 일어났니? 아침 먹자. 아이들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민석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올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굳었다가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은 못 올 것 같아. 하지만 너희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 민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난 안 보고 싶어요. 도연은 아들의 강한 반응에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아이들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죠. 괜찮아, 민석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이후 몇 주간 도연은 아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 전학 절차를 밟고 심리 상담사도 찾아가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이들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민석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연의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로 조금씩 나아졌어요. 서연은 친구들을 빨리 사귀며 더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빠, 오늘 새 친구 생겼어요. 서연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기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딸을 안아주며 웃었어요. 정말? 누구야? 지은이라고. 옆자리에 앉는 애예요. 내일 같이 놀기로 했어요. 도연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아이들의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도연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바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이들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학교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휴대폰으로 익숙한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나 한국에 왔어. 도연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언제 왔어? 어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얘기?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데. 결국 도연은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어요. 그녀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야위고 피곤해 보였으며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팼죠. 많이 변했네.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어.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후 민호는 완전히 그녀를 떠났고 혼자 남겨졌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도연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었고 미국에서의 생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그는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고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뭘 원해? 지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미워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의 어머니였어요. 아이들의 의사에 맡기겠어. 그들이 원한다면 만날 수 있어. 지연은 희망의 눈빛을 보였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서만 가능해.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연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연은 만나고 싶어 했지만 민석은 강하게 거부했어요. 난 안 볼 거예요. 엄마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도연은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서연만 지연을 만나게 해주기로 했죠. 만남 당일 지연은 긴장된 모습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서연은 어머니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지연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딸을 위해 이 만남을 허락했다는 사실에 후회는 없었어요. 지연은 서연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안 왔구나. 지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아직 화가 많이 났어요. 지연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이제야 제대로 직면하고 있었어요. 만남이 끝나갈 무렵 지연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오늘 만나게 해줘서.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야. 너는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그건 불가능해. 우린 이미 끝났어. 그로부터 몇 주 후 도연의 집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법 요리 실력도 늘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서연아, 일어나. 아침 먹자.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죽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와, 아빠, 오늘도 맛있겠다. 서연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민석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도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날씨도 좋은데 놀이공원 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가고 싶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도연은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석은 야채를 썰고 서연은 테이블을 차렸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이제 그들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진짜 좋았어요. 도연은 아이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빠도 너희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식사를 하는 동안 민석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대로 계속 살 거예요?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예정이야. 왜?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빠랑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고마워, 민석아. 아빠도 너희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서연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우리끼리. 도연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과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과 헤어진 후
그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남편 김도연. 진짜 가족이란 돈도 명예도 아닌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